나이가 들면 그저 많이 걷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나요? 매일같이 꾸준히 걸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굳게 믿고 계신가요? 혹시 무릎이나 허리가 시큰거려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면서도 걷기를 멈추지 않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걷는 것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열심히 걸으며 건강을 지키려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도 오히려 몸이 더 아파오거나 예상치 못한 낙상 사고를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왜 열심히 걷는데도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걷기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걷기는 더 중요해진다고 하지만 그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걷기에 대해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어왔던 가장 큰 거짓말 5가지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동안 전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흔히 믿고 있던 걷기에 대한 첫 번째 거짓말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무조건 많이 걸을수록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만보계로 걸음수를 하루에 만보 이상을 채우려고 노력하시죠. 심지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조금 불편해도 꾸준함이 답이라며 걷기를 강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 특히 관절은 사용하면 할수록 닳는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회복력이 좋아 괜찮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서는 관절을 이루는 연골이 얇아지고 주변 근육의 탄력도 떨어지기 마련이죠. 이런 상태에서 매일같이 무조건 많은 걸음을 걷는다면 무릎이나 발목, 고관절, 심지어 허리에도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만약 이미 관절염이 시작되었거나 연골이 손상된 상태라면 과도한 걷기는 염증을 악화시키고 통증을 심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무리가 간 부분은 회복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중하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양보다는 질입니다. 무작정 많이 걷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강도와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걸을 때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걷는 것을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에 통증을 참고 걷는 것은 오히려 병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일 걷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3도 회 정도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나머지 날에는 관절에 휴식을 주거나 다른 종류의 운동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걷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발을 끌지 않고 발 뒤꿈치부터 앞꿈치 순으로 지면에 닿게 하면서 걷때는 가동 보디 이건 똑같은 시간과 거리를 걷더라도 몸에 가해지는 부담은 줄이고 운동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를 걷더라도 속도를 다리하거나 오르막길과 평지를 번갈아 걷는 등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걷기에 대한 두 번째 거짓말은 걷기만 하면 모든 운동이 된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죠. 걷기 운동이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탁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거나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는 분들을 보면 정말 부지런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균형 감각, 그리고 유연성을 효과적으로 길러주지 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근감소증은 낙상의 주요 원인이며 일상생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걷기 운동은 주로 다리 근육 중에서도 특정 부분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의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코어 근육이나 상체 근육은 걷기만으로는 충분히 단련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넘어질 뻔했을 때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은 걷기만으로는 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다양한 움직임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서는 걷기와 함께 근력 운동, 걷기, 균형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거창한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를 이용한 벽을 짚고 하는 팔 굽혀펴기,
아령 대신 물병을 들고 하는 탈운동 등 간단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치 3회 정도 각 근육 그룹을 10, 15회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균형 감각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로 서기, 발 뒤꿈치 들고 서기, 제자리에서 눈 감고 서기 등 간단한 동작을 매일 5분씩만 투자해도 낙상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굳어진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그리고 걷기 운동 전후로 10분씩만 투자해서 모고, 보센서 이동, 어깨, 허리, 다리 등 전신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지나친 걷기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거짓말을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바로 걷기만 하면 모든 통증이 사라진다는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가 튼튼해지라고 걷고, 무릎이 시큰거리면 그래도 움직여야 한다고 걷고, 소화가 안 되면 소화 잘 되라고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적절한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 전환과 통증 완화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걷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무릎 연골이 이미 심하게 손상된 상태인데 이 통증을 참고 무리하게 걷는다면 연골 손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염증을 심화시켜 결국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척추 질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걷는 자세나 방식은 통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픈데도 걷는 것이 약이다 라는 말은 모든 경우에 통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특히 움직일 때마다 날카롭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 붓기, 열감 등이 동반된다면 이는 몸이 보내는 적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운동을 멈추고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보 신호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활동하는 것은 망가진 기계가 부서질 때까지 작동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통증이 있다면 먼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나 재활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 통증이 있다면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벅지 앞뒤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거나 물속 걷기처럼 관절에 부담을 덜 주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다면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운동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대언증환 걷기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몸 상태에 귀 기울여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통증이 없다고 해서 무작정 걷는 것이 아니라 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휴식을 취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거짓말은 비싼 신발이나 장비가 있어야 잘 걸을 수 있다는 환상입니다. 건강을 위한 걷기 운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최고급 워킹화나 기능성 의류, 스마트워치 등 값비싼 장비를 구매하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신발은 발에 편안함을 주고 충격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장비만이 좋은 걷기 운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과도한 기능성 신발은 오히려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특정 부위에만 의존하게 만들어 발과 다리 근육의 균형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장비가 아니라 바로 자세와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비싼 신발을 신어도 자세가 엉망이거나 꾸준히 걷지 않는다면 그 어떤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히말라야를 오르는 것처럼 보여도 급전에 정작 동네 한 바퀴 걷는데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장비에 대한 환상은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고 짓하면 운동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나에게 맞는 편안함입니다. 비싸지 않아도 발에 편안하게 맞고 너무 푹신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지지력을 제공하는 신발이면 충분합니다. 발가락을 넉넉하게 움직일 수 있고 독가는 못한 발 뒤꿈치를 잘 잡아주는 신발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걷는 동안에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세요. 시선은 10주 15m 전방을 바라보고 어깨는 이완시키고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며 그의 파란 복부에 살짝 힘을 주어 코어를 활성화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창한 장비에 투자하기보다는 내가 매일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발아 보포 메고 올바른 자세를 숙지하며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 주변 공원이나 강변길을 꾸준히 걷는 것이 고급 장비를 갖추고 어쩌다 한 번 산에 가는 것보다 건강에 더 이롭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거짓말입니다. 바로 걷는 건 그냥 발을 내딛는 것뿐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 오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의 진정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발씩 번갈아 내딛는 행위 자체는 걷기지만 제대로 걷는 것과는 다릅니다. 발을 질질 끌거나 허리를 굽히고 어깨를 움츠린 채 걷는 것은 걷기라기보다는 힘든 노동에 가깝습니다. 이런 자세로 걷는다면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 등 온몸에 불균형한 부담을 또한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 효과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모도 비효율적이며 심하면 낙상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굽어지고 보폭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걷는다면 노화의 진행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냥 걷는 것과 건강하게 걷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걷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전신을 활용하여 마치 리듬을 타듯이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